아침 단상 278호 정옥성 목사. 중국 고대 저춘추 전국시대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이가 조나라의 사상가인 공손룡을 찾아가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공손룡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자 젊은이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청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손룡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이 사람보다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공손룡은 그 젊은이의 재능을 인정하고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얼마 뒤 공손룡은 사절단을 이끌고 연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손룡 일행이 건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건너 나루에는 배가 있었는데 이쪽 나루에는 배가 없었습니다. 공손룡의 일행들은 건너 나루를 향해 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목소리가 큰 제자가 앞으로 나서더니 건너 나루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제자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건너 나루에 있던 사공이 바로 알아듣고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공손룡은 목소리가 큰 제자 덕분에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재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재능이 아까워 재능을 기부했다는 등등입니다. 재능은 어느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능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능은 학문에만 고착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재능입니다. 말 잘하는 거, 얼굴, 키, 몸매, 성격, 공부, 노래, 운동, 싸그리 재능입니다. 공부는 많은 재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들까지는 약하나 다른 목재를 묶는다고 조지 허버트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없고 약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쓸모가 있습니다. 성서에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의 교훈은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 재능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숲속의 나뭇잎도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그것이 창조되었을 때 각자 모두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들을 나무 타기 실력으로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형편없다고 믿으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는 문제 8살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아이는 1학년 초부터 선생님의 골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떠드는 건 예사고 숙제를 해오지 않을 뿐더러 성적은 늘 꼴찌였습니다. 그 아이는 소위 ADHD 산만 증후군이라는 가 심한 아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몇 번이고 야단을 치고 얼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 특수학교에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부모님은 가슴이 설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날 아이를 곱게 차려 입게 하고는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는 혹시 자기를 특수학교에 보내지는 않을까 겁이 덜어 났습니다. 어느 건물로 간 아이는 어떤 남자로부터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 어머니와 아저씨는 할 얘기가 있다고 나갔다 올 테니 또 얌전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나가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조그만한 구멍으로 아이를 보게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음악에 맞춰 너무나도 춤을 잘 추는 게 아닌가. 그 남자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춤에 많은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게 한 것이 도리어 이 아이에게는 고통입니다. 어머니는 너무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튿날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댄스 연습실에 갔습니다. 처음 들어간 연습실은 모두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못 견디는 사람들처럼 아이와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 아이는 너무도 재미가 있어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매일매일 춤을 췄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산만증후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이자 안무가인 질리언 린입니다. 그녀에 의해서 캐츠, 오페라의 유령 등과 같은 멋진 뮤지컬 작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산만증후군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휴학을 하며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심한 성격과 여자 앞에만 서면 부자연스러워지는 워린 버핏도 언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점만 보면 모두 문제아로 전락될 뻔한 사람들이지만 재능을 보고 그 재능을 잘 부각시켜 인생을 대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숨겨진 재능은 끌어내지 않으면 거기서 멈춘다고 축구선수, 감독, 해설가인 차범근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나요? 재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인생에서는 진로가 재능보다 중요하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고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된다. 시인 양강무의 비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 지수가 동일한 사람이라도 키, 몸무게, 가슴둘레, 배둘레, 팔 길이, 다리 길이, 팔 둘레, 다리 둘레 등이 모두 다르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지만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끌어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다 같이 각자의 재능을 한번 찾아보시죠. 나도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재능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아, 있습니다. 있어요. 와우! 그것도 무려 2가지나 있습니다. 뭐냐고요? 다슬기 잡는 것, 그리고
산더덕 캐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재능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참 잘합니다. 큰일 났네. 아내가 알면 죽음인데 쉬, 비밀 지키세요. 오늘 아침도 아침 단상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 그렇게 좋은 사모님을 그렇게 혹평하면 어떻게 됩니까?